요즘 유가 보신 분들 정말 놀라셨죠? 지난주에 브렌트유가 115달러까지 올랐다가 며칠 만에 9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17%가 넘는 낙폭이 단 며칠 사이에 일어난 건데요. 왜 이렇게 극심하게 요동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브렌트유 가격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럴당 115달러 30센트까지 올랐다가 약 96달러까지 끌어내려졌는데요. 약 20달러, 17%가 넘는 낙폭이 단 며칠 사이에 펼쳐진 겁니다. 이걸 단순히 변동성이 크다고만 말하면 정확한 설명이 안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장이 지금 방향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 미국 협상이 타결될 확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선물 가격은 수직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합의가 불투명해지면 다시 치솟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이 경고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교 헤드라인의 예측 불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 원유 시장의 구조 변화인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재고 버퍼입니다. 시티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전 세계에 약 7억에서 8억 배럴의 완충 재고가 쌓였지만 이걸 빠르게 소진하고 있어요. 재고가 충분할 때는 공급 차질이 생겨도 가격 충격이 완화되는데, 재고가 줄어들면 같은 크기의 뉴스에도 가격 반응이 훨씬 커집니다. 시티가 미친 듯한 변동성이라고 표현한 건 바로 이 구조적 변화 때문입니다. 물리적 수급 상황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평균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가는 곳인데, 이건 세계 해상 원유 무역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근데 3월에 글로벌 석유 공급이 전월 대비 1,010만 배럴씩 줄어들었고, 관측 재고도 8,500만 배럴이나 감소했습니다. EIA 자료를 보면 중동 원유 생산 차질이 3월에는 하루 750만 배럴이었는데 4월에는 910만 배럴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 숫자들이 지금 시장이 거래하고 있는 공급 복원 확률의 무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왜 한국 투자자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에서 중동산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동산 원유 조달은 호르무즈 통항 상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요. 두바이나 오만 현물 가격이 국내 정제소의 원유 비용을 결정하고, 이게 나프타, 경유, 항공유, 석유화학 원재료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환율이나 정제 마진, 유류세 같은 완충 장치가 있어서 단기 충격은 어느 정도 흡수됩니다. 하지만 공급 차질이 길어지면 이 완충에도 한계가 있고, 물가 전이는 시차를 두고 현실화됩니다. 그럼 협상 타결 소식이 나왔을 때 그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합의 헤드라인 하나보다 다음 5가지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호르무즈 통항량이 위기 전 하루 2천만 배럴 수준에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둘째, 두바이 오만 현물 프리미엄이 선물 하락에 따라 같이 내려가는지. 셋째, EIA와 IEA 보고서에서 생산 차질 추정치가 줄어드는지. 넷째, 원유 가격이 내려도 정제 제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지. 다섯째, 글로벌 재고 감소 속도가 완화되는지 가속되는지. 이 5가지를 보셔야 진짜 공급 회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가가 뉴스 한 줄에 흔들리는 건 감정적 과민이 아니에요. 재고 버퍼가 줄어들면서 같은 정보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구조적으로 커진 겁니다. 그리고 합의 발표와 실제 공급 정상화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선물은 먼저 내려가지만 현물 수급 압박이 풀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말씀드린 5가지 데이터에서 실제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시티의 변동성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이겁니다. 유가 급락 뉴스만 보고 안심하지 마시고 반수 물리적 수급 데이터를 상태 확인하세요. 특히 호르무즈 통항량과 현물 프리미엄, 글로벌 재고 감소 속도,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음 유가 방향을 판단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